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본질을, 그 핵심을 따져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 뉴욕 시장도 최고치 가고 지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한 7만 명 정도 증가 예상을 했는데 10만 8천 명인가 12만 8천 명 정도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아시겠지만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다가 앞으로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고용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거의 힘을 받죠. 그나마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금리 인하와 그다음 무역 협상 이 두 개였잖아요. 그럼 재료가 하나 또 사라지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환호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에 거의 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2% 전후에서의 움직임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추가적 금리 인하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실어주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에 환호를 하면서 시장이 버텼는데 하나의 이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향후 시장에 영향을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27,300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27,800까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술적으로 후행 추세선 연장선이 그 자리까지 오고 있고요. 그걸 돌파해서 28,200 정도가 안착을 해야 새로운 파동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써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1.1% 정도 올랐지만 큰 어떤 그 추세의 변화를 바꿨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여기다 딱 걸쳐놓고 11월 1일 날 올려버려서 이게 하나 올라왔어요. 물론 월봉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말까지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아직은 미리 판단할 이유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27,800을 왜 얘기했냐면 이제 후행 추세선 이렇게 쭉 연장을 이렇게 때리면 후행 스팬이 올라갔을 때 캔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27,8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해서 이렇게 한 위로 양봉이 하나 쓰지 않는 한은 사실은 추세가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올라옴으로 인해서 미국이 더 가나라는 인식이 생기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못 갔던 나라들, 문나라라든가 뭐 중국이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상으로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봉이기 때문에 완성형도 아직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 28,20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진짜 새로운 영역을 만듭니다. 그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열리면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실은 어제 주말에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일가족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고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되는데 바닥의 깊이가 어딘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지금 11개월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불황의 흑자가 지금 지속되죠. 그러니까 원달러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약간 흔들리죠. 사실은 1,200원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1년 이상은 버텨주고 그 사이에 경기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원달러가 내려오면서 정상적 방향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 많이 떨어져서 기초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댈 곳이 어딜까요? 중국 경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 증권사에서 중국을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낙관론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어요. 비관론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내년도에 경기 부양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문제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미국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초체력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은 필연적이지 않겠나. 무역협상이 완성되고도 그 2년 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경기 부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비관론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빨간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상해 차트를 뭐 잠깐 봤어요. 봤더니 그래도 잘 버텼죠. 장대양봉 이렇게 3개 주고요. 무역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줬는데 이 장대양봉 절반을 안 깨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국도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지준율 인하나 뭐 국소적 핀셋 형식으로 어떤 자금 유동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을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재미난 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의문을 뚫으려고 하거든요. 이 의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의문 쪽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매우 빈약한 상황이죠. 1차적으로는 아마도 뭐 스몰딜 뭐 협상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가면서 뭐 경기 부양 뭐 이런 식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같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장인데요. 제가 아까 좀 안타깝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요 근래에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100인데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갭을 4개째 또 나왔어요. 여기. 근데 여기도 보시면 다 갭은 4개는 다 메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걸 두고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4개를 다 메웠잖아요, 여기가. 여기 지금 다 4개였거든요, 여기가. 4개를 다 메웠어요. 그럼 4개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4개 메워야죠. 방법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차트의 영역권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11월 달 그 지수대를 상단을 2150이 맥스고요. 하단이 뭐 1850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건 2147이에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요 조금 더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세를 돌파해서 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혹시라도 맥스를 간다 그러면 2170 언저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한 2% 내외 정도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까 두 번째 말씀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승을 우리가 추세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원달러가 1164원, 1170원 오가고 있거든요. 그 자리는 절대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수출이 적어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1120원 이상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고 올라왔지만 갭을 4개나 두고 올라왔지만 항상 리스크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원달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공격적 매매는 정말 자제할 거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미국이 완전히 28,200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100% 믿지 말자.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파한 다음에도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굳이 오르는 거에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